이어서 모닝와이드 3부가 방송됩니다. 다운이 실내 건조 냄새가 걱정되면 세제까지 다운이 실내 건조 콤보 2배 탈취 성분으로 냄새 얼룩 제거는 물론 흡착 방지까지. 전국 곳곳에서 폭우로 인한 피해 복구 작업이 한창입니다. 그중에서도 충남 서천군 같은 경우에는 각종 생활 폐기물과 동물 사체가 빗물에 휩쓸려 내려와 쓰레기와의 전쟁을 치르고 있는데요. 자세한 내용은 날에서 취재했습니다. 최근 바닷가와 인접한 마을들에서 소음 공해로 인한 민원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무분별한 흑종놀이와 클럽 음악 소리 때문에 잠을 못 이룰 정도라는데요. 여름철 소음 공해 실태를 1m 밀착 르포에서 취재했습니다. 피곤한 아침에도 무더운 오후에도 저는 커피 대신 링티를 마십니다. 빠르게 흡수해야 빠르게 회복하니까 링티는 링거가 아닙니다. 간편하게 마시는 겁니다. 링티. 이번 집중호우로 가장 많은 참사와 피해가 발생한 곳이 바로 충청도인데요. 그런데 서천군의 경우에는 빗물에 휩쓸려 내려온 쓰레기가 무려 1,400톤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그 현장을 날에서 취재했습니다. 지난 6월부터 시작해 한반도 곳곳을 잠식한 기록적인 장맛비. 1973년 기상관측 이래 누적 강수량 최고치를 기록했는데요. 특히 700mm 이상의 누적 강수량을 기록한 충청권에서는 안타까운 소식이 끊이질 않았습니다. 충남 서천군 역시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가 커지면서 비상이 걸린 상황. 지금 비가 많이 와가지고 금강 하우톡 수문을 열어가지고 거기서 내려온 쓰레기가 다 바다로 밀려온 거죠. 플라스틱 병 등 온갖 생활 쓰레기들은 물론이고요. 이거는 무슨 가벽가 이 화장실이구나. 이게 지금 보면 간이 화장실인데 부서져가지고 그것도 다 떠내려온 겁니다. 여기서. 여기 신사임이라고 돼 있죠. 심지어는 이 동물 사체들이 여기저기 널려져 있는 모습이었는데요. 생겨서 여기 지금 썩으면서 바로 악취가 나고 있어요. 부패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은 심한 악취와 쓰레기들만이 나뒹굴고 있지만요. 이곳은 서천의 대표적인 항구로서 주로 어업에 종사하는 주민들의 터전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 떠내려온 장마 쓰레기 때문에 어민들은 생계 위협까지 받고 있다고 하는데요. 무척 위험하죠. 프로펠러도 상할 수가 있고 엔진도 무리가 갈 수 있고 빨아들이니까. 아, 그래요? 멸치뼈 지금 조업 시기에 멸치 하루에 나가면 1,000개씩만 잡으면 멸치금이 좋아갖고 2천만 원 막 그런. 지금 일주일 작업 못 오고 오늘 쌌 멸치 300개 들었어. 사람 죽겠지. 장마 전선이 잠시 정체된 이틀 전 긴급 수거 작업이 시작됐습니다. 이게 다 쓰레기죠. 보시는 것처럼 이 중장비를 위한 쓰레기 치우는 작업이 본격적으로 시작되고 있습니다. 우선 만조가 되면 선박을 활용해서 바다의 보유 쓰레기들을 항구의 가장자리로 밀어내는 것이 첫 번째 단계입니다. 어선이 밀어낸 쓰레기들을 이 굴삭기를 이용해서 대량으로 건져낸 후 육상으로 옮기는 방식인데요. 이런 과정을 수없이 반복하는 거죠. 쓰레기를 바다로 내보내가지고 저 가에서 청소하려고 그래요. 잘못하면 모터에 끼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 것도 있죠. 오염을 감수하는 거예요. 우리 불악을 위해서는 거죠. 이 누군가 자신의 몸만한 포대자루와 함께 어디론가 향하는데요. 네, 혹시 어디 가시는 거예요? 여기 치우자고. 여기 쓰레기 봐요. 여기 쓰레기가 잔뜩 있잖아요. 바람에 밀려가지고. 중장비가 투입되기 어려운 방파제 같은 곳엔 사람의 손길이 일일이 닿아야만
이런 장마 쓰레기들을 수거할 수 있었는데요. 약조건 속에서도 두 발 걷고 나선 사람들. 공사를 놨어요. 아이고, 내 눈독도 지금 다 무너져 있는데 이걸 하러 왔어요. 이 정도로 양이 많은지 몰랐어요. 표시가 안 나는 것 같아요. 한다고 했는데. 1톤가량의 포대자루가 왔다 갔다 옮겨지기를 수십 번. 수거 작업을 진행한 지 약 2시간 만에 마치 섬을 이룬 듯 엄청난 규모로 쓰레기들이 쌓여나기 시작합니다. 한두 시간이면 더 쌓인다고 하는데요. 들이 당초에는 1,000톤 정도를 잡았었는데요. 갈수록 지금 늘어나고 있어서 1,400톤 정도 지금 일단 가시적으로 잡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장마가 아직 끝난 상황이 아니고요. 근데 이것들이 그냥 남아있다 보면은 계속 바닷가에 썩어서 이제 밑으로 가라앉기 때문에 그 피해가 더 크고요. 일단 빨리 수거하는 게 저희들이 최종 목표라고 하겠습니다. 현재 장마 쓰레기들은 인근 해안 20km 구간까지 퍼져 있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인력 부족과 예산 등의 문제로 여전히 이렇게 쓰레기가 방치되어 있거나 제대로 수습되지 못한 곳들이 많아서 이 주민들 우려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번 주 토요일에 또 비가 많이 온다는데 또 너무 올 거 아니야 이게 또. 이번 토요일 오후부터 비가 많이 오르면 이게 잘못되는 거죠. 비가 올 때마다 떠밀려오는 해양 쓰레기, 막을 방법은 없는 걸까요? 쓰레기가 모이지 않도록 하려고 하면 지류하천과 댐보 등의 부유쓰레기 차단 시설이라는 게 있어요. 또 이런 부유쓰레기 차단 시설을 앞으로 적극 설치해서 운영해야 될 필요성이 있겠습니다. 비 소식이 있는 오는 주말도 무사히 넘길 수 있기를 바라면서 하루빨리 모두가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최근 온라인을 뜨겁게 달군 화제의 영상이 있습니다. 좀 터치지 말라고 좀 터치지 말아요. 가서 배방신 당하기 전에 그 사람이 말로 하면 좀 말 좀 들어 쳐먹어. 이장으로 알려진 영상 속의 주인공은 사실 단속원이었는데요. 사고 나면은 다 제 책임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목청이 올라가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한번 오늘 가 보시면은 제 말이 좀 어느 정도 이해가 될 수가 있습니다. 대체 어느 정도인지 확인해봤습니다. 서울에서 가장 가까운 바다로 알려진 이곳은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받는 피서지인데요. 여름이 돼서 활기를 되찾은 이곳이 어둠만 깔리면 아수라장으로 뒤바뀐다고요. 밤이 되자 해변에서는 금지되어 있는 폭죽들이 하나둘씩 울려 퍼집니다. 코로나 빈터를 끝나고 여름 맞이해가지고 와서 꿈과 희망을 쏘는 거 생각합니다. 누군가에게는 여름밤의 낭만이라는 폭죽, 정말 꿈과 희망처럼 아름답기만 할까? 하지만 인근 주민들의 입장은 달랐습니다. 매일 밤 곤욕을 치르고 있다고요. 심해야죠. 저 밥 먹으려면 그냥 얼마나 우당탕탕 되는지. 하얀 냄새나 그런 게 많이 들어오니까 오실 때는 또 깜짝이야. 저렇게 새벽 4시까지 저래. 저희 집은 여기서 한 500m 떨어져 있거든요. 거기도 들려요. 상당하죠. 전쟁 난 것 같아. 피서철만 되면 해수욕장 번영회도 난감하고 마찬가지. 저쪽도 심해지죠. 예, 군중심리니까 누가 한번 터뜨리잖아. 그럼 쫙 막 터뜨리고. 돈도 좋지만 지킬 건 지켜야죠. 뭐 여기는 어차피 제가 그래요. 유원지니까 뭐 한 12시까지 터뜨릴 수 있어. 새벽 2시, 4시 뭐 시도 때도 없이 터뜨리는 건 좀 너무 심하죠. 새벽까지 이어지는 소음 때문에 고통받는 건 이들뿐만이 아니었습니다. 민원 신고가 빗발친다는 숙박업소. 민원이나 이런 게 좀 있나 해서요. 저 앞에 문에 열어놔가지고 소리가 들리니까 주말에는 더 많고. 해수욕장 바로 앞은 숙박업소와 주민들이 살고 있는 주택가였죠. 대체 소음은 얼마나 크게 들리는 걸까? 가까운 숙박업소에서 데시벨을 한번 측정해봤습니다.
해변의 폭죽은 쉴 새 없이 터졌고 소음 측정기 역시 높은 수치로 계속 유지됐습니다. 끊임없이 터지네요. 평균 약 70데시벨 정도로 최고 수치는 95데시벨까지 올라갔죠. 매일 밤 시끄러운 전화벨이 끊기지 않고 울린다면 어떨까요? 폭죽의 소음은 생각보다도 심각한 수준이었습니다. 그렇게 밤이 깊어지고 지금 시간이 몇 시인데 자정이 넘은 시각까지 불꽃은 밤하늘을 가득 메웠습니다. 잠자리에 들 시간이지만 일부 사람들한테는 이제 시작인 듯 보이죠. 그런데 그때 위험천만한 모습이 포착됐습니다. 서로에게 폭죽을 겨누는 사람들까지 있었는데요. 게다가 위험하네요. 지나가는 행인을 아랑곳하지 않고 쏘는 사람들까지. 대체 왜 이런 장난을 치는 걸까요? 몰라요. 에? 몰라, 제 눈에 뭐가 들어갔고. 눈에 뭐가 이게 눈에 뭐가 들어갔고 앞에 안 보였어요. 해변의 불꽃놀이는 심각한 소음 문제뿐만 아니라 화재나 실명 같은 위험한 사고로까지 이어질 수 있죠. 폭죽을 이렇게 터뜨리는 건 해수욕장법에 의거한 불법이지만 판매는 금지 사항이 아닌 것도 문제였습니다. 상인들은 어떤 입장일까요? 큰 소음을 너무 유발하는 거 팔지 말고 12시 넘어서는 팔지 말고 그래서 다 그 자정 노력도 하고 있는데도 쉽지는 않아. 그리고 인터넷에 이게 엄청나게 팔아. 그러니까 인터넷 사와 이만큼씩 사와 아예 그러니까 싸게. 그거 어떻게 말려? 상인들의 노력에도 쉽게 달라지지 않는다는 폭죽 문제. 그렇다면 소음 공해에 시달리는 이곳의 주민들은 괜찮은 걸까요? 이 정도 소음이면은 사람이 주거를 하고 있는 분 입장에서는 청각 자체에서도 좀 일단은 영향이 왔다라고 봐야 되는 거죠. 이건 분명하게 검사를 한 번 망가진 청각은 회복이 안 되니까요. 75데시벨 이상의 소음에 지속적으로 노출될 경우 청각이 망가지기 때문에 쉽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대체 소음이 얼마나 심각한지 제작진이 한번 확인해 봤는데요. 새벽 4시가 다 돼가는 시각. 한번 들어보죠. 이 정도 소리입니다. 정말 이래도 되는 걸까? 너무 심한데요. 휴가철이 두려운 건 이곳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양양군의 한 해수욕장. 이게 뭔가요? 해변 거리를 가득 메우는 소음의 정체는? 바로 클럽의 스피커에서 울려 퍼지는 시끄러운 노랫소리였죠. 문을 활짝 열어둔 채로 영업 중인 업소들은 길거리 전체를 클럽으로 만들어놨습니다. 그때 제작진에게 말을 거는 한 남자. 아침 6시에도 사람들이 다 발견하면 전혀 문제 없는데 업주들이 집을 피고 나고 집을 못 잔다 신고하는 거지. 사실 여기 이거 시끄러운 거 빼고 왜 놀러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른바 원정 유흥의 성지라고 불린다는 이곳. 너무 시끄러워서 일부러 피하려고 나왔다가 집에 가려고요. 네? 집에 가려고요. 아 집에 가려고. 여기 올 것 같지 않아요. 유흥가로 소란스러운 해변과는 달리 바로 뒤쪽으로는 주택가가 밀집해 있었습니다. 심지어 클럽과 그리 멀리 떨어지지 않은 곳에는 초등학교까지 있었는데요. 있질 않아 우리는. 여기 원주민들은 다 이사갔지. 거봐 시끄러우니까 싸우기 싫어. 주민들이 하나둘씩 떠나간 자리에는 피서를 온몸으로 즐기는 일부 몰지각한 청춘들이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마을에 남은 주민들은 여전히 고통 속에서 살고 있는데요. 이제는 이렇게 하도 이런 데 가서 이리에서 그냥 움직이는 거야. 근데 이게 어떻게 아주권이 없을 수가 있지? 그래 이렇게 음악이 들어도 되는 거예요. 자정이 넘은 시각, 여기에서도 소음을 한번 측정해봤습니다. 늦은 시각임에도 불구하고 높은 수치인 80데시벨 이상이 지속됐고 결국 이를 보다 못한 제작진, 새벽 2시에 소음 신고를 해봤는데요. 네, 경찰입니다. 소음이 너무 심해가지고 업체에서 소음. 네, 알겠습니다. 빨리 출동할게요. 하지만 한참이 지나도 경찰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무려 40분 뒤 기다리던 사이렌이 눈에 띄죠. 이제야 비로소 조용해질까 싶었는데 업소 앞을 아무렇지 않게 지나가는 경찰차. 아니 이게 어떻게 된 일이죠? 그냥 지나가네요? 신고를 했는데도 단속하지 않는 이유가 뭔지 확인해 보기로 했습니다. 그 음악 소리에 대해서는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을 해서 계도를 하고는 있는데 그 시설 기준이라는 게 있어요. 그런 부분은 관할 자치단체인 양양군에서 관리를 해야 되는 부분이죠. 이제 법상으로 수치만 보면은 70데시벨이 넘어가게 되면은 기준 위반이 되기는 해요. 과태료 부과하신 적도 있을까요? 사업장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이 같은 경우는 복합적으로 소음이 맞물려서 하나의 소음도만 측정하기에는 좀 어려움이 있어요. 생활소음 기준 위반이기는 하지만 강력하게 제재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자체. 달라질 수는 없는 걸까요? 본인들이 이해를 하는 소음이다 보니까 습관성으로 적극적이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자체 입장에서도 휴가 한철에 손님 좀 뭐 저게 시끄럽다라고 해서 우리가 어떻게 제재를 하지? 이런 어떤 게 저변에 깔려버린 거죠. 되게 한철이다라고 하더라도 이 시기 동안에 지속적으로 이런 소리가 들렸을 때는 굉장히 문제가 되는 거죠. 휴가철마다 뜬 눈으로 지새우는 주민들은 단 한 가지만을 바라고 있습니다. 좋은 건 있지. 어쨌든 사람이 많이 와서 깜출에 이렇게 사람이 북적거리는 건 좋지만 도가 지나치면 민폐죠. 제가 보면 법제화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이 시간은 정해져야 될 것 같아요. 2시, 4시에 누군가에게는 자유로운 휴가가 또 다른 이들에게는 끔찍한 악몽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네, 이 잠이 보약이란 말이 있잖아요. 그쵸. 그 정도로 잠은 건강과 직결되는 부분인데 네. 주민들의 고통이 진짜 이만저만이 아닐 것 같아요. 참 문제인데요. 저 정도면 장시간의 지나친 소음에 이렇게 노출되면 수면 장애는 물론이고 청력 장애까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네. 일본과 호주 같은 경우에는 생활 소음 공해에 대해서 엄격하게 규제하고 있다고 하네요. 네. 네. 그런데 그에 반해서 우리나라는 소음규제법 처벌이 솜방망이에 그치다 보니까 이 소음 민원이 해결되기 어려운 실정이라고 합니다. 네.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소음 규제 조항을 개선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일생일대 위기를 기회로 만든 물건이 있다. 이거 진동하고 소리 테스트하는 거예요. 어디선가 많이 들어본 익숙한 멜로디, 뭔지 감이 오시나요? 네, 저희 회사는 카페나 식당에서 사용하는 진동벨을 제조하는 회사입니다. 2000년대 초반 국내 최초 개발. 카페나 음식점 등에서 국내외 점유율 1위. 업종을 바꿔 극적으로 부활에 성공했다는데 저희 대표님이십니다. 그렇다면 진동벨 이전엔 어떤 제품을 만들었던 걸까요? 우리 회사는 만들던 회사입니다. 과연 정답은? 우리 회사는 삐삐 만들던 회사입니다. 오, 삐삐의 제조 기술을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고민하던 중. 그러면 1대1로 호출할 수 있는 기지국을 축소시키자. 진동벨을 개발해 전세 역전의 기회를 가져다 줬다는데요. 삐삐에게도 전성기는 있었다는 사실. 그때 그 시절로 돌아가 봅니다. This is the city life. 한 손엔 휴대전화, 허리엔 삐삐 차고, 허리엔 삐삐 차고. 집이란 잠자는 곳, 직장이란 전쟁터. 회색 빛의 빌딩들, 회색 빛의 하늘과 회색 얼굴의 사람들. This is the city life. 나 때는 이런 일도 있었고, 나 때는 이런 노래도 있었죠. 잉! 잉! 5, 4, 3, 2, 1. 국민 대다수가 뭐 삐삐를 갖고 있잖아요. 공중전화 부스에서 전부 줄 쫙 서가지고. 맞아요. 상대방의 삐삐 번호를 누르고 내 전화번호를 입력한 후 호출하면 상대방의 삐삐에 발신자 번호가 떴었죠. このポケベル本当になるの? マジで? 사람들은 어떻게 기억하고 있을까요? 삐삐다. 이거 먹는 거예요? 삐삐삐삐 나면은 신나게 놀다가도 갑자기 공주천사로 막 이렇게 달려가고. 그럼 초등학교 4학년인 Z세대는? 유심히 살피는데 어떻게 알아요? 어떻게 알고 있는 거죠? 수업 시간에 삐삐라는 거예요. 옛날 전화기 삐삐로 여기에 딱 걸어가지고
이제는 교과서 속 역사가 돼버린 삐삐. 이 핸드폰을 대신했다는 게 신기하게 생겼어요. 1982년 등장한 무선 호출 서비스는 일부에서만 사용하다가 1990년대 초반부터 삐삐라 불리기 시작하며 본격적으로 대중화 시대의 길로 들어섭니다. 퍼스널 이동통신을 통해서 사생활과 개인 라이프 스타일을 보장하면서도 그걸 확산시킬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이동통신의 이제 시조세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가사에도 많이 나왔죠. 당시 카폰이라는 이동통신이 있긴 했지만 고가에 해당했다고요. 통신수단은 유선전화가 유일했었죠. 당신 누구야? 누구야? 이런 추억상자 갖고 계신 분 많을 텐데요. 전화번호부가 휴대폰이 아닌 수첩에 있던 시절. 와. 그리고 추억의 삐삐 광고들 기억나시나요? 당대 최고의 스타들만 찍는 광고였답니다. 통신가품 없는 나라, 우리나라 좋은 나라. 기억나요. 요즘 청소년들은 보통 삐삐라고 부르는 무선 호출기가 없으면 얘기 상대로 쳐주지 않는다고 합니다. 갖고 있는 애들끼리 연락이 되는데 없는 애들은 연락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갖고 다니는 애들끼리 이렇게 모이는 경우가 있고 또 뭐 없으면 이제 또 따로 이렇게 소외감 느끼는 애들이. 1997년 삐삐 가입자가 약 1,600만 명을 육박하며 그야말로 최고의 전성기를 누렸습니다. 삐삐하면 빠질 수 없는 게 있죠. 저는 집에 있어가지고. 집에 있어 이게? 본인께 있어요? 아, 제 건 아니고요. 본인 거일 리 없잖아요. 엄마 어리셨을 때 친구 약속에 늦으면 막 1818 찍어서 바로 삐삐의 숫자 암호. 119? 119 불자동차 속도로 오래는 거. 아빠 도전. 그 양이 어마어마해서 암호 300개를 외우는 도전도 있었다는 사실. 지금은 바야흐로 이동통신 만능시대. 파리파리 빨리빨리. 이건 쉽고요. 네. 1212 이리 오라고. 천사 이거는 사랑의 쉽고요. 메시지까지 이 사람 저 사람 만들고 만들어 현재 통영 중인 약어는 모두 1000여 개. 와, 이거 어떻게 외워요? 차가 사고 났다. 5147 09635. 이런 식으로 번호를 눌러 사랑을 표현하곤 했죠. 26과 76은 발음이 26 착륙과 똑같죠? 26 출발 76 도착 굿바이. 재밌네요. 여기서 잠깐 삐삐 숫자 암호 퀴즈. 1000, 1002는 천천히. 어떻게 알았어요? 천천히. 아니 읽었어요 그냥. 129는 아이고 몸이 아프다는 뜻. 마지막으로 100은 돌아와. 100? 돌아오라고? 참 신기하네요. 이럴 때 100층이 되는 거죠. 그렇죠. 네. 전화번호 따로 와. 삐삐 때문에 카페에 전화기를 놓는 것이 필수가 돼버렸던 시절. 카페들 있었어요. 그만큼 삐삐는 다방면에 영향을 끼쳤습니다. 젊은 세대의 어떤 소통 수단이 마땅하지 않은 상황 속에서 삐삐야말로 젊은 세대의 문화를 새롭게 만들고 또 확산시킬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매개체가 됐기 때문에 대중 유행가라는 거는 이제 항상 새로운 문화 현상을 이제 받아들여야 이제 되는 것이고요. 그렇다면 가사에 삐삐가 들어간 노래 혹시 더 없을까요? 야! 왜 없어? 먼저 이 노래가 생각납니다. 두 번째는
라떼를 친다고 하죠. 라떼 레코드 원픽은 어디 나올까요? 이쪽. 그런데 여보세요? 공중전화 근처에서 개인 통화가 가능한 CT폰을 시작으로 기술이 발전하며 급격히 휴대전화로 이동. 바꾸고 싶어요, 저도. 돈이 없어서 안 바꾸는 거지. 바꾸고 싶어요. 그렇게 우리나라는 휴대전화 대중화 시대로 접어들게 됐고 삐삐는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된 거죠. 뭐해 카톡 한 번을 따가보네 개인 간 소통 수단은 날로 발전했습니다. 우리 현실의 이야기를 다루는 것을 원하는 것은 새로운 세대도 다룰 바가 없다라는 겁니다. 항상 대중음악을 중심으로 이 대중문화는 그것을 실현시켜줄 수 있는 현상에 대해서 항상 반영을 하고 이제 확산시키려고 한다고 보겠습니다. 잠은 올 생각이 없대 yeah. 다시 인스타그램 하네 좋아요는 안 눌렀어 나만 이런 것 같아서 저기 인스타그램 시대는 빠르게 변하고 지나간 시절은 다시 되돌릴 수 없지만 숫자 하나의 간절한 마음을 꾹꾹 눌러 담아 보내던 서툴지만 아름다웠던 추억만은 우리 오랫동안 간직하길 바랍니다. 재밌네요. 세상은 넓고 특별한 동물은 많다. 바야흐로 반려동물 양육 인구 1500만 시대. 반려동물을 가족처럼 여기는 이른바 펫팬족이 대세인 지금. 나만 알기 아까운 반려동물의 장기 대방출 시간. 이름하여 K-페스타. 페스타 심사위원단 앞으로 도착한 한 통의 제보. 엄청 신기하죠. 이게 사람인가? 볼 때마다 진짜 새롭고 놀라워요. 어떤 연습생 후보일지 기대감이 커지는데 네일샵을 순식간에 런웨이장으로 만드는 우아한 워킹. 혹시 모델 지망생인 걸까요? 제가 운영하는 네일샵인데 제가 여기서 영업을 뛰고 있어요. 오픈부터 마감까지 함께한다는 연석으로 말할 것 같으면 동네에선 이미 소문난 스타. 네일샵 알바견 노하루.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기운 없이 축 늘어져 있는 녀석. 애꿎은 눈꺼풀만 한없이 무거워지던 그때 드디어 영업 개시하나요? 손님이 오자 그제야 활기를 되찾은 듯한데 그런데 손님을 뒤로하고 갑자기 어디론가 향하더니 순식간에 냉장고를 여는 녀석. 와, 앞발로 손잡이를 정확히 당기는 게 한두 번 해본 솜씨가 아닌 것 같죠? 그리곤 냉장고 안을 맨눈으로 스캔하더니 음료수를 집어드는데요. 바로 웰컴 드링크를 배달하기 위해서입니다. 왜 알바견이라는지 이제 알겠네요. 무더위에 지친 손님들을 위해 일일이 찾아가는 서비스를 하고 있다는데요. 이 친구가 접객을 하는 건가요? 손님들한테 이것저것 많이 해요. 이것저것 다 갖다 주고. 놀라운 건 이뿐만이 아니랍니다. 팩이는 얼마예요? 아, 팩이요? 잠시만요. 서당께 3년이면 풍어를 읊는다고 필요한 물건을 눈치껏 바로바로 배달해준답니다. 게다가 하루야, 리모컨 갖다 줘. 사장님의 지시사항도 척척 알아듣는 하루.
이 정도면 뭐 괴탈을 쓴 사람 아닌가요? 그렇지, 잘했어. 여기 수건 좀 갖다 줘, 하루. 와, 보면 볼수록 정말 놀라운데요? 그렇지, 알아듣는 고마워. 볼 때마다 진짜 새롭고 놀라워요, 진짜. 어떻게 그렇게 할 수가 있는지. 우리 강아지도 그렇게 키우고 싶은데 안 돼, 쉬운 게 아니야. 어느 순간부터 보호자의 행동 하나하나를 따라하더니 이젠 말귀까지 알아듣는 것 같다는데 그렇다면 다른 경공도 쉽게 할 수 있는 걸까? 냉장고 열어서 지수 갖다 줘. 동아 리모컨 가져와. 역시 아무나 할 수 있는 건 아닌 것 같죠? 1분, 아니 1초 대기조를 자처하며 사장님인 보호자 곁을 떠날 줄 모른다는 하루. 꼭 이렇게 옆에 앉아있네요. 뭐 시켜달라고 계속 와서 이렇게 앉아있어요. 손님의 시술이 끝날 때까지 한눈 한번 팔지 않고 자리를 지키는데 하루 계산 좀 해줘. 계산까지요? 결제까지 확실히 해야 직성이 풀린답니다. 잘했어. 보너스도 아끼지 않는다는 사장님. 영업왕 면모를 뽐내는 하루 덕에 단골 손님도 늘었다고요? 지나가다 많이 들어와요, 하루 보고. 갑갑하네요. 네. 손님을 배웅하고 나면 종일 문 앞을 지키며 시선을 사로잡습니다. 스타 알바견도 퇴근 후에는 집에서 편안히 쉬어야겠죠? 누나 껌딱지답게 찰싹부터 평화로운 시간을 보내던 그때 TV를 보러 나온 아빠. 그저 소파 빈자리에 앉았을 뿐인데 불청객이라도 등장한 듯 불편한 심기를 팍팍 드러내는데요. 피하는데요? 아빠 핸드폰 갖고 와. 핸드폰. 심지어 못 듣는 둥 들은 마는 둥 외면해버리기까지. 어쩜 누나를 대할 때와는 180도 다른 두 얼굴의 하루로 인해 머쓱해지는 사람은 또 있었으니 형 말을 들을까요? 형도 찬밥 신세. 누나 말만 잘 들어요. 제 말을 안 듣고 저를 별로 안 좋아하나 봐요. 그래서 좀 서운하네요, 저는. 왜 도망가 너? 어? 그렇다면 누나는 언제부터 잘 따르게 된 걸까요? 어릴 때 분리불안 증세가 조금은 있었어요. 사고 치고 막 집 다 어질러 놓고 막. 사실 어렸을 땐 누나 말조차 제대로 안 듣는 사고뭉치였다는 하루. 그런 녀석이 변하게 된 계기가 있었다는데요. 4년 전에 퇴사하고서 힘들 때 제 옆에 있어줘서 너무 위로가 된 감정을 읽는 것 같은 느낌? 제가 그냥 좀 힘들어하고 기분이 별로일 때 저한테 와서 애교 부리고 마침 딱 와서 그렇게 해주면 약간 엄청 힐링이 됐어요, 그때가. 누나가 힘들어하는 모습을 바로 옆에서 지켜본 하루. 마치 그 마음을 아는 것처럼 위로해줬다는데 혹시 다른 개들과 다른 특별한 점이 있는 걸까요? 안녕하세요. 훈련사 양미철입니다. 전문가를 모셔 확인해 보기로 했습니다. 우선 지능 테스트를 진행해 보기로 했는데 사람으로 따지면 IQ 테스트처럼 종합적인 사고 능력을 가늠할 수 있답니다. 혹시 한번 이런 거 해본 적 있어요? 아니, 한 번도 안 시켜봤어요. 잘할까요? 어때요? 글쎄요, 잘 될지 모르겠네. 볼까요? 문제 해결 능력을 볼 수 있는 테스트부터 도전! 먹어. 명령이 떨어지자 바로 달려가더니 자, 먹었어요. 오, 장애물 밑에 있는 간식을 단숨에 찾아먹는 하루. 웬만한 천재견들도 60초는 걸린다는 과제를 단 5초 만에 클리어. 이외에도 돌발 상황에 대처하는 등 각종 테스트를 진행했는데 그 결과는요? 6가지 정도 테스트를 했는데 만점이 나왔어요. 자기가 그만큼 머리를 쓴다는 얘기예요. 아, 이걸 어떻게 해야 되겠다. 그런 판단을 하게 돼가지고 빠른 시간 안에 움직이는 거죠. 근데 하루가 자연스럽게 그렇게 되진 않았습니다. 교류, 교감, 그만큼 시간 투자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러면은 방으로 들어가셔가지고 이런 흉을 한번 넣어보세요. 그럼 이 아이가 어떤 표현을 하는가요? 하루 잘 안 짖어요. 누나의 소리를 듣고 즉각 반응하는 하루. 방으로 곧장 달려가더니 세상에 따라올기 시작합니다. 이 행동은 무리를 부르는 행위예요. 내 무리를 불러들였었을 때 누나 뭐 문제 있어 뭐 문제 있는데 같이 어떻게 해요? 교감을 하잖아요. 한 연구에 따르면
보호자와의 유대감이 깊은 개일수록 보호자의 행동을 따라한다고 하는데요. 관찰 결과 누나가 웃을 땐 하루도 덩달아 신나하고 누나가 울 땐 걱정이라도 되는 듯 어쩔 줄 몰라 했습니다. 아이고. 이 아이는 지금 뭔가 문제가 있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루 자체에서. 아주 좋은 반응이에요. 아주 좋은 반응. 네네. 하나, 둘, 셋. 그렇지. 하나, 둘, 셋. 그렇지. 결국 누나와의 깊은 유대감이 지금의 하루를 만든 건데요. 하루라는 존재?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존재. 돈 수억을 갖다 준다 해도 안 줄 거예요. 아무도. 서로를 믿고 의지하는 과정을 통해 스타 알바견으로 거듭나게 된 하루. 하루를 K페스타 2호 견습생으로 선정합니다. 네, 제작진의 촬영 후일담을 전하자면 네. 촬영하는 동안 진짜 하루가 한 번도 짖지를 않았는데 보호자의 하울링을 따라서 하는 걸 보고 정말 신기해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요. 그만큼 깊은 교감을 하고 있다는 증거라는데 김주 아나운서도 반려견 키우시잖아요. 저희 두 마리 키우죠. 우주랑, 우주랑 라떼. 그러니까요. 그런데 어떤가요? 저희 집 강아지는 뭐 네. 간식이라든지 원하는 게 있을 때만 쳐다봐요. 이게 좀 하루랑 다른 점인데 네. K펫스타 이거 아무나 되는 게 아닌 것 같네요. 네. 자, 다음은 지구의 심장 태평양 준비했습니다. 함께 보시죠. 오늘은 미크로네시아 자치주 4개 중에 하나인 축에서 시작합니다. 수백 개의 섬으로 이루어져 있는 미크로네시아. 그중에서도 축 공항은 국제선 이용객이 가장 많은 공항인데요. 미크로네시아로 여행을 떠나는 많은 사람들의 발길이 처음으로 닿는 곳이죠. 새로운 곳에 당도했을 때의 설렘이 있는가 하면 또 아쉬운 작별이 공존하는 곳인데요. 언제나 사람들로 붐빕니다. 축공항을 뒤로하고 찾아간 행선지, 바로 레노 매치딩 마을인데요. 이곳은 축 근방에 있는 폴랍섬 출신 사람들이 섬에서 나와 살고 있는 마을이죠. 가장 먼저 마을을 대표하는 어르신들을 만나서 이곳을 찾은 이유에 대해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탐험대원들을 반갑게 맞이해주는 이분들과는 특별한 사연이 있는데요. Do you remember our team? 바로 20년 전 SBS 모닝와이드 태평양 배 탐험팀과 소중한 시간을 함께 보냈던 폴랍섬 주민들인 거죠. 무려 20년 만에 만났는데 그때의 추억을 또 안 꺼내볼 수가 없습니다. 당시에는 인터넷 통신망이 없었기 때문에 공유하지 못했던 방송본을 뒤늦게나마 함께 보는데요. So why are you making it so much? 다행히 추억 여행이 마음에 드는 것 같죠. 기억에서나 어렴풋이 떠올렸던 섬의 옛 모습과 또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이제는 더 이상 볼 수 없는 섬 사람들을 두 눈으로 마주치니까 감회가 새로운 듯하네요. This is my place. Yeah. 이렇게 아이들도 자랑스러워하는 폴랍섬은 축에서 24시간 이상 배를 타야만 도착할 수 있는 아주 외진 섬입니다. 이곳의 주민들은 문화와 전통 그리고 자연까지 그대로 보존하면서 살아가기 때문에 선조의 뿌리를 느낄 수 있는 특별한 섬이죠. 그런데 예상치 못한 이야기를 전해 들었습니다. 2003? 500. Yeah, More than. yeah. But now 160. Why? Iwe susun ria firmasti. Wema insata tulunganen pula. Ya. Sama participant to one price. Ya. Kami orang na angang ni. Ano ayo ko imitar daw typhoon. He's With it.
안타까운 소식을 들은 탐험대원. 분위기 전환을 시도해보는데요. 누들, 라면. 약소하게나마 한국 라면으로 따뜻한 정을 나눕니다. Like? Have you eaten Korean ramen? Yeah, I like very much. Ah, okay. It's a little bit spicy, little bit. 다행히 매운 음식을 좋아한다고요. I like. 그래서 한국인의 손맛을 듬뿍 담아 매콤새콤 비빔면 조리에 들어갔습니다. 그동안 따뜻한 국물 라면만 먹어봤다기에 차가운 비빔면이 입에 혹시 안 맞으면 어쩌나 걱정했는데요. 웬걸요. 너무나 맛있게 잘 먹네요. 바닥까지 싹싹 깨끗이 먹는 거 보이시죠? I like ramen for Korean. I always watch movie. 언젠가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날 수 있길 바라면서 새로운 여정을 떠나려던 그때 어딘가 좀 수상한 트럭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짐칸을 자세히 보니까 이건 돼지 아닌가요? 나무와 돼지를 싣고 장례식에 가는 길입니다. 함께해도 좋다는 말에 일정을 미루고 서둘러 뒤따라간 탐험대원들. 내가 다이어트하는 방법. 전 이거 꾸준히 먹고 있어요. 아침엔 빨간 물, 저녁엔 빨간 통. 여기에 체지방 집중 감소 성분이 들어있어서 몸매가 달라지거든요. 라인 보여요? 미세한 떨림까지 정밀하게 지켜보고 숙면으로 인도합니다. AI 핫텐루 슬립 드림. 도착한 마을 입구에서부터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고 있었습니다. 폼페이 사람들에게 장례식은 중요한 행사 중의 하나이기 때문에 마을 사람들이 한 명도 빠지지 않고 참석한다고요. Ikit mempe mela, ima kangkarda sing kopana, po mela o mimi nanimo, irai liakan me mimi wasau irai ken kokol. 폼페이의 전통 문화가 가장 잘 유지되고 있다는 장례식. 지금 이들이 들고 오는 건 부조금 같은 건데요. 장례식에 참석하는 사람들은 집에서 가장 가치 있게 여기는 걸 들고 온다고요. 그 때문에 집에 큰 재산인 돼지가 줄을 이루고 있습니다. 만약 집에 돼지가 없다면 직접 기르거나 채취한 재료로 요리한 음식들을 가지고 오는데요. 소중히 여기거나 정성이 듬뿍 담긴 걸 부조하는 게 이곳의 전통이라고요. 장례식이지만 모든 과정이 엄숙하지만은 않습니다. 마치 마을의 축제와 같아 보이는 이유가 있다고요. Mia maur pegak pleu tuang I muren maurwat, abel shirabel non uya me got me kalaloit, pegak traila sha koparapar ke me muren maurwat pegak pleu tuang. 망자가 누워있는 이곳은 여성만 입장이 가능합니다. 이건 폼페이 장례식의 엄격한 규율이자 오래된 전통인데요. 여성들은 망자가 다음 생에서 행복하길 바라는 노래로 고인을 애도합니다. 여성들이 이렇게 망자의 곁을 지키는 동안 남성들은 바삐 움직이는데요. 폼페이 전통 음료인 사카우를 만들기 위해서죠. 오랜 전통에 따라서 남성들만 만들 수 있는 사카우는 그 의미가 남다른데요. 먼 옛날 사카우는 인간과 신을 연결해주는 신의 선물로 여겨졌고 오직 왕족만 주요 행사 때 마실 수 있었다고 하네요. 지금은 누구나 마실 수 있지만 이런 자리에서는 여전히 몇 가지 의식을 거쳐야만 한다고요. 첫 번째 만든 사카우를 여기 계신 가장 어르신들에게 먼저 드리는 의식을 하고 있습니다. 마을의 제일 어르신이 첫 입을 마셔야만 다른 사람들도 마실 수 있는 건데요. 어르신이 탐험대원에게도 사카우를 건넵니다. 조문을 와준 것에 대한 감사의 표현인 셈이죠. 입안이 살짝 이렇게 얼얼한 느낌이 나요. 살짝 마취 기운처럼 얼얼한 느낌이 살짝 납니다. 이렇게 사카우 의식이 끝나면 다음 단계가 이어집니다.
유가족이 조문객들한테 받은 음식을 고루 분배한 후 방문한 이들에게 다시 나눠주는데요. 이 역시 이 자리에 와줘서 감사하다는 뜻이죠. 폼페이의 장례식은 보통 장례식과는 다르게 슬프기만 하지는 않습니다. 돌아가신 분과 다시 만날 날을 기다리는 의식의 장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곳 사람들은 웃으며 왔다가 다시 웃으면서 두 손 가득히 돌아가죠. 나누는 걸 당연히 여기는 전통이 이 장례식장에서 가장 잘 나타나는 겁니다. 수고도 하고 하지만 여기에 모인 사람들은 서로 음식도 나눠 먹고 또 같이 많은 이야기를 나누면서 즐거운 시간을 보내는 것 같습니다. 식사를 다 마치면 마을 어르신들이 있는 단상 위로 관을 옮기는데요. 이때 조문객들은 더욱더 크게 노래를 부르면서 진심 어린 위로를 전합니다. 망자를 묻기 전 마지막 의식까지 치르고 나면 비로소 장례식이 마무리됩니다. 장례식이 끝나자 조문객들은 집으로 돌아가지 않고 근처 성당으로 분주히 발걸음을 옮기네요. 성당에서는 어떤 행사가 열리나 했더니 결혼식이었네요. 원래 일찍 예정돼 있었는데 갑작스러운 장례식이 다 끝나고 나서야 식이 시작된 겁니다. 마을의 대소사를 마치 내일처럼 여기기에 가능했던 일. 세 쌍의 커플들이 많은 축하 속에 식을 올렸습니다. 한편에서는 그 장례식장에서 여러 사람들을 애도하는 모습이었으면 여기는 또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결혼을 하는 또 기쁜 장소네요. 나눔과 도움의 전통 속에서 누군가는 새 삶을 시작하고 누군가는 배움을 받으면서 떠납니다. 이웃과 전통 안에서 사는 게 그들을 지탱해주는 힘이라고 말하는 태평양 사람들의 이야기는 다음 주에도 계속됩니다. 전체 직원의 80%가 청년 직원으로 꾸려져 있다는 서울의 한 중소기업. 이곳 기업에 청년 구직자들이 몰리는 데에는 그만한 이유가 있다는데요. 저희 회사가 복지. 역시 회사의 최고의 장점은 역시 복지죠. 직원들을 솔깃하게 만든 복지제도 때문입니다. 서울형 저희가 강소기업이라서 서울시에서 이제 지원을 해줍니다. 서울형 강소기업이란 기업의 경영 악화와 청년 실업 해결을 위해 다양한 복지 제도를 제공하는 사업을 말하는데요. 출산과 육아에 관련해서는 어떤 제약 조건도 없이 산전 휴가뿐만 아니라 출산 휴가 그리고 출산 후에 이제 육아 휴직까지도 다 운영을 하고 있고요. 기업의 재정 부담은 줄이고 사내 복지는 탄탄하게 쌓아올려 기업과 청년의 만족도를 높인 것입니다. 그중 호응이 가장 뜨거운 건 육아에 대한 복지였는데요. 저희는 전혀 그런 거 없이 축하할 일이니까 열심히 그 육아 같이 함께 도와주고 와서 또 열심히 같이 일 함께 하자고. 육아휴직을 이렇게 좀 자유롭게 쓸 수 있는 데가 별로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저희 이제 대표님께서는 그런 거를 좀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주셔가지고 아무래도 더 회사에 충성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사내 시설 역시 변화가 생겼습니다. 그 서울형 강소기업이 선정이 되면은 육아휴직 대체 인턴 지원뿐만 아니라 이렇게 저희가 휴게 시설을 좀 더 좋은 시설을 만들 수 있도록 물품도 다 지원을 해주거든요. 기존 노후된 휴게실 물품을 교체해 직원들의 업무 효율을 높여주고 있습니다. 성년된 다음에는 좀 더 다양한 부분에 지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좀 더 복지에 신경 쓸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올해 50여 곳을 추가로 선정할 예정이라는데요. 행복한 일터를 만들기 위한 노력은 계속됩니다. 초월적 기술로 피어나는 뉴노멀 뷰티 트렌드 시투안. 처음 만나볼 코스메틱 볼 시투안 바이 코즈볼.
오늘은 삼복더위 중에 가장 더운 시기인 중복인데요. 전국 대부분 지역의 체감 온도가 33도 이상까지 올라가서 아주 더울 걸로 보입니다. 네, 습도가 높아서 내륙을 중심으로 폭염특보가 발령될 전망인데요. 네. 온열 질환 발생할 수 있으니까 야외 활동은 가급적 자제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 또 이번 주말에는 활력을 좀 더할 수 있도록 보양식으로 건강 잘 챙기시면 좋을 것 같네요. 즐거운 주말 보내시고요. 저희는 다음 주 월요일에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시원한 커피 한 잔에 기찻길 역 자그만 카페 여름날